네. 인제 화면을 좀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사실 인제 뭐 지금 너도 나도 인제 출판을 얘기를 하면서 출판에 관련된 누구나 뭐 "전자출판을 한다." 뭐 1인 출판사를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실행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하는 내용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을 좀 안내를 해 드리고, 나는 정말 진짜로 출판사도 내고 작가도 좀 데뷔를 하고 싶다. 아니면 기존에 공동저서나 뭐 이런 것만 했었는데 나는 정말로 1인 저서로 해서 출판을 하고 작가도 되고 출판사도 차리고 이런 것들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공개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제 강의 순서는 인제 보여 드리는 것처럼 제 소개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 출판 과정에 대한 개요, 그다음에 전자출판에 대한 도구들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준비한 수강 과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 마무리로 인제 출판용 원고는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그리고 1인 출판사는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과정의 순서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제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 저에 대해서 오늘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3번 남겨 주시겠어요? 이게 인제 라이브 방송의 특성상 딜레이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기보다는 쪼끔 늦게 볼 수는 있겠지만, 저를 오늘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3번 한번 남겨 줘 보세요. 네. 그러면 인제 남겨 주시면 제가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띄워 놓은 창에는 아직, 저를 처음 보신 분이 없으신가요? 아, 네. 한 분 계시네요. 우상향 님, 네, 김미희 님. 아,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인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나 보네요. 네.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여러분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 소개는 길게 안 하고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뭐 두은교육 출판사의 편집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미래이음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프롬프트를 2000 챗GPT 처음 나왔을 때부터죠. 프롬프트 관련해서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 왔고요. 이러한 프롬프트를 출판이라든가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그 어시스턴트 쪽에서도 같이 인제 챗봇 어시스턴트도 같이 공부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제 예술 관련해서 인제 상을 좀 받았는데요. 뭐 디지털 아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강사 경진대회 이런 데서도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에 보이는 책들은 제가 인제 공동저서나 아니면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했던 책인데요. 그중에 요 가운데 있는 챗GPT 같은 경우는 챗GPT가 출시되자마자 챗GPT를 이용을 해서 제가 출판한 책입니다. 그리고 4.0이 나오자마자 열흘 만에, 아마 4.0 책은 이 책이 가장 빨랐을 거예요. 4.0이 출시된 지 열흘 만에 바로 챗GPT로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챗GPT4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을 내실 있게 좀 담아서 출판했던 책들이 있는데, 현재 제가 한 11권 정도의 책을 직접 편집을 하고 원고 작성을 하고 해서 출판한 경험이 있고요. 또 AI 영화 같은 경우는 직접 기획까지 해서 출판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저자로 인제 등록을 했던 책들을 좀 보여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저자뿐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많은 저자분들, 물론 이제 여기에는 극히 일부만 좀 보여 드리는 거긴 한데, 굉장히 많은 저자분들과 함께 개인 저서, 공동 저서 이런 저서들을 집필을 하고 원고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원고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함께 이렇게 출판 편집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자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원고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고, 또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 내용을 어떻게 알차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좀 드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집하는 부분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사실 챗GPT가 굉장히 보편화가 좀 많이 된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뭐 흔히 챗GPT뿐만 아니라 뭐 여러 다른 플랫폼들도 인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요즘 또 인제 뭐 그 제미나이도 뜨고 있고, 또 인제 검색, AI 검색
툴들도 뜨고 있는데, 사실 AI 검색 툴을 이용해서 원고 작성을 하는 것도 출처가 확실하게 나오니까 또 다른 묘미가 좀 생기더라고요. 대신에 인제 어떤 글이나 뭐 요런 거는 한 번 더 챗GPT에서 다듬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노하우들을 좀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좀 유용하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작성을 도움 편집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뭐 인제 1 인저서 출판하신 분들도 뭐 한 20여 분 정도 계시고요. 또 공동저서로 출판한 책들도 약 20여 권 해서 한 40여 권 책의 편집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사람의 손이 가야 정말로 제대로 된 책이 나온다.'라는 것을 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편집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쉽게 단순 노동 작업을 하지 않고 훨씬 더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글의 퀄리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특강을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 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제 '출판을 하겠다. 책을 내겠다.'라고 하면 출판 과정의 절차, 방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뭐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 검색을 해도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따라하는 게 사실 좀 약간의 어떤 한계 아닌 한계점에 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을 쪼금 더 직접적으로 진짜 실천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인제 작년 같은 경우는 간헐적으로 특강을 인제 모집을 해서 뭐 10 분, 20 분, 30분 제일 많이 신청해서 운영할 때는 뭐 한 40 분, 한 5분 정도를 모시고 출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자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출판을 완성하기까지 원고 작성 방법을 다 알려드려도 실천하실 수 있는 실천율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요즘 워낙 바쁜 생활들을 하고 계시고 또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하고 계시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하시는데, 결국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가장 그 핵심의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여기에 시간 할애를 많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가 시간 할애를 많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확한 절차와 정확한 방법, 정확한 편집 방법들을 알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면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퀄리티 높은 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결론을 좀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퀄리티 높은 책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쓰려면 결국은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공부하는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제 이런 과정을 좀 개설하게 된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선 출판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인제 그 출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전자출판이라는 게 있고, 요즘 이제 많이 인기 받고 있는 전자출판이 있고, 종이책 출판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종이책의 출판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사실 이런 종이책을 출판하고 전자책을 출판하는 것이 과정은 크게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팔리는 책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나의 전문 지식을 브랜드화 시켜서 인제 어떤 그 내가 외부의 뭐 강사 활동이나 뭐 이런 브랜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쪼금 다른 상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팔리는 책을 만들어서 판매되는, 그런 판매되는 책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판매되는 책은 사실 이 기획 단계부터 제대로 좀 기획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기획이 되어진 내용을 골격으로 해서 원고 작성과 편집을 거치게 되는데, 원고 작성과 편집을 거치게 되면 사실 인제 단순하게 원고를 작성한 원고로는 전자출판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독자로 하여금 가독성이 떨어지고 읽기가 힘들어지는 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제 뭐 구매평이라든가 이런 데에 항의 글이 올라올 수 있게 되고, 그런 항의 글이 하나라도 올라오게 되면 그 책은 더 이상 팔리지 않는 책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원고 작성이나 편집 부분이 가독성이 좋게끔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작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종이책을 출판하나 전자책을 출판하나 같은 과정의 맥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종이책으로 출판하게 되는 과정에는 디자인 작업이라는 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도브에서 나오는 그 이제 출판용으로 편집을 할 수 있게 나오는 디자인 전문 프로그램인데요. 사실 전자출판을 하는 경우에는 인디자인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인디자인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그램 비용도 좀 비싸기도 하고, 또 인디자인을 쓸 줄 모르면 결국은 외부에 디자인을 맡겨야 되는데, 외부에 디자인을 맡기게 되면 내지 디자인을 맡기는데 보통 장당 2-3천 원이에요. 그래서 뭐 100 페이지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뭐 2-3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인제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 비용이 좀 비중을 많이 좀 차지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전자출판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디자인, 내지 디자인을 의뢰하지 않아도 내가 기본적인 요소들만 알면 직접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접 이 디자인 2-300만 원의 디자인 비용을 줄여 드리고 인쇄할 수 있는 4-500만 원의 종이책 제작 비용을 줄여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전자출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자출판은 다른 거와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굉장히 빠르게 출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종이책을 출판한다라고 하면 사실 기획 단계부터 편집, 디자인 단계까지 거치는 과정만 해도 짧게는 뭐 한두 달에서 길게는 6개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기간이 길게 걸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고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출판이 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이 시간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시기에 그 시간대에 홍보하고자 했던 내용이 출판 시기에 가서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내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그 AI 지금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저도 AI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AI에 관련된 플랫폼이나 이런 소개하는 매뉴얼북을 저자로 출판을 하게 되면, 그런 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책이 아닌 종이책으로 출판을 하게 되면 한 달에서 2-3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 책이 출판하는 시점에 가서는 그 플랫폼의 메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다 돼서 전혀 다른 내용의 플랫폼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 책은 종이책으로 나와 봐야 판매할 수 있는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책이 돼 버리는 거죠. 이렇다 보니 지금은 사실 매뉴얼북 같은 경우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책의 좋은 점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저자가 언제든지 이미 출판한 책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업데이트하는 과정도 출판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왜? 출판을 재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1인 출판사를 갖고 직접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업데이트도 내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차가 바뀌지 않고 세부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그냥 내가 업데이트된 책을 유통사에 재등록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구매자는 구버전 책을 샀어도 업데이트된 책을 다시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이점이 있다 보니 요즘은 이제 매뉴얼북 같은 경우는 전자책으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매뉴얼북은 거의 다 전자책으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판사를 내고 일인 출판 저자로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유통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유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인제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시간을 절약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노하우들이 있어서 이런 노하우 부분들을 좀 나눠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자출판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비용이 저렴합니다. 종이책은 보통 출판을 하려 그러면 한 200 페이지 정도 기준으로 출판을 한다라고 하면 최소 뭐 한 600-700 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전자출판을 하게 되면 이러한 비용들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출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원고를 직접 PDF나 EPUB 파일로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출판 비용 1-20만 원, 또는 일반 유통 플랫폼을 이용을 하게 되면 빵원에도 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실 뭐 제가 인제 일부 유통 플랫폼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하게 되면 여기는 좀 이제 그 저자의 가치를 좀 낮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인제 내가 쪼끔 저자의 브랜드를 높이려면 좀 인지도 있는 그런 출판사를 선택을 해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인지도가 높은 출판사들은 아무나 저자를 기용을 해서 출판을 해 주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요즘 이제 1인 출판사를 내고 이러한 출판사의 브랜드 가치를 좀 올려 가지고 1인 저자로 전자책을 출판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뭐 좀 비싸게는 뭐 한 55만 원부터 저렴하게는 한 10만 원까지, 뭐 편집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비용들을 받고 저렴하게 출판을 해 주는 출판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제 제가 주변에 인제 저를 통해서 출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출판을 좀 많이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어떤 기대 가치는, 그리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뭐 인제 본인이 직접 출판을 해서 등록하는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희 같은 출판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만족도나 가치는 쪼끔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원서 제작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글로벌 출판도 가능하겠죠. 뭐 킨들이나 아마존의 킨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글로벌의 책을 출판을 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면 한국에서 한국어로 동화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했는데 이 책을 그대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서로 만들면 킨들을 통해서, 아마존 킨들을 통해서 해외에도 출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외 전 세계, 사실 우리나라의 인구수보다 수십억 배 많은 해외 유저들이 이 책을 사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독자층이 워낙 세계적으로 가면 더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자출판은 우리가 종이책을 해외로 유통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배송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전자책으로 유통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간소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손쉽게 등록을 시켜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 번 더 해 드려 보면, 사실 인제 전자출판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팔리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팔리는 책을 만드는 것은 여러 요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전문적으로 좀 집중해서 내 아이의 지식을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문 분야의 지식 분야 책을 좀 만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인제 뭐 강사로 브랜딩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강의하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 책에 녹여서 저자로들 그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좀 읽어 볼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좀 이제 요즘은 수익화 쪽으로는 오히려 그림 동화책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림 동화책도 팁을 좀 드리면, 그냥 그림 동화책이다라고 해서 그냥 그림 동화책을 만드시면 안 팔립니다. 그리고 일반 이런 그 무료로 뭐 전자책 등록해 주고 종이책 등록해 주는 이러한 플랫폼들 이용해서 등록하시면 생각보다 잘 안 팔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림 동화책 같은 경우는 기획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오늘 이제 참여하신 분들한테 인제 한 49분 정도가 참여를 해 주셨는데, 이 참여하신 분들에게만 좀 깨알 팁을 좀 하나 알려 드리면, 그림 동화책도 팔리는 책이 있고 안 팔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리는 책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그림 동화책은 사실 개인이 사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전자책을 사서 저렴한 비용으로, 보통 그림책, 그림 동화책 같은 경우는 온라인 출판사에 들어가서 전자책으로 조회를 해 보시면 가격대가 2-3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은 팔아도 수익화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권 팔아 봐야 돈 1,000원밖에 안 남으니까. 그런데 종이책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그와 다른, 또 다른 인제 그런 어떤 비용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종이책으로 내게 되면 가격은 좀 올라가지만 오히려 훨씬 더 고비용을 또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림 동화책을 개인이 몇백 권, 몇천 권 찍어서 판매한다 그러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림 동화책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전략적인 노하우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획을 잘해서 팔리는 동화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 팔리는 동화책은 어떤 동화책이냐라고 인제 보시게 되면, 사실 이 팔리는 동화책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독자들이 살 수밖에 없는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림 동화책을 누가 제일 많이 사냐면 사실 교과 연계된 동화책이나 교육과 연계된 동화책들이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한테 흥미와 재미를 주는 그림 동화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초등학교, 특히 인제 초등학교 타켓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한 수의 초등학교가 있듯이 초등학교에서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는 그런 교과 연계된 동화책을 기획을 하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에도 그러한 내용을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서술식으로 해서 그런 팁들, 이 책은 어떤 교과와 연계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다라는 도움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 책은 분명히 팔리는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만드는 그런 노하우들, 이런 것들은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을 좀 집시를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유용한 그런 판매되는 책,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또 다른 수익화의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술 계통의 책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술 계통의 책은 사실 제가 보여 드리는 것보다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인제 이런 분야들은 이제 뭐 시집을 낸다든가 시화집을 낸다든가 또는 이제 뭐 소설, 웹소설, 단편소설, 또 웹소설 같은 경우는 웹에다가 먼저 연재를 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 인제 웹소설 뭐 네이버 소설이나 뭐 이런 데 연재할 수 있겠죠. 이런 데 연재를 먼저 시켜 놓은 다음에 이것을 뭐 인제 구독자가 많아지면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자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히트를 못 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연재를 좀 시켜 보고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이것을 다시 인제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출판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는 내가 바로 그냥 소설 작가로 해서 웹에 등록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인제 이런 예술 계통을 등록하는 거는 예술인 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시화집을 내거나 시집을 내거나 소설을 냈다고 해서 예술인 등록이 되지는 않아요. 예술인 등록이 되려면 최소한 예술과 관련된 학술지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된 학술지에 등재가 됐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뭐 인제 어떤 작가 등록으로 평가를 받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예술인 등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제 우회적으로 돌아서 예술인 등록하는 또 다른 이제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 전시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인제 뭐 그림 동화책을 내서 그림 동화책을 이제 여러 권을 출판을 해서 판매가 좀 많이 된 그런 독자들이 많이 읽은 그 가치를 증명을 한다든가, 요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술인을 등록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과정들도 인제 함께 공부를 좀 해 보는 과정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으로 가져볼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전자출판을 뭘로 해야 되냐, 어떤 도구를 써야 되냐라는 궁금함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전자출판에 어떤 도구들을 좀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실까요? 네. 전자출판을 할 때 어떠한 플랫폼,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 뭐 물론 이제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어서 제가 보는 데는 시간이 쪼끔 걸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채팅창에 지금 잘 듣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자출판 도구, 어떤 도구들을 좀 사용을 할까요? 예.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세요. 네. 제가 인제 여러분들의 인제 어떤 호응도를 좀 보고 제가 어 특별 선물을 좀 공개를 해 드릴지 안 할지 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무도 지금 글을 안 올리고 계신데, 혹시 딜레이 타임 때문에 살짝 아직 글이 안 올라오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네. GPT 캔버스, EPUB, 인디자인. 인디자인을 직접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시죠? 네. 인디자인은 저도 배워 봤는데 많이 좀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클로드 맞습니다. 클로드도 요즘 굉장히 글을 좀 잘 써 준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에서 초안을 뽑는 것도 괜찮습니다. 워드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네. 호응을 좀 보여 주셨으니까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네. 저는 인제 주로 인제 전자책을 완성하기까지 거의 대부분을 몇 가지 사용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 플랫폼들은 이제 살짝 소개를 좀 해 드려 보면, 일단 챗GPT 캔버스가 나오면서 원고 작성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인제 그 내부 원고 작성을 하는 거는 거의 인제 챗GPT 캔버스를 통해서 원고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출판을 기획하는 거는 출간 기획서를 사용을 합니다. 출간 기획서 GPT를 인제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출판하고자 하는 책에 대한 내용부터 독자층 분석부터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하고 만들어 주기 때문에 출간 기획서 GPT를 좀 사용을 하는데, 요 출간 기획서 GPT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기획서를 좀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클로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고를 인제 다듬을 때 클로드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클로드가 글을 굉장히 잘 써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원고 내용의 분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 조절하고 또 이런 어떤 문체나 뭐 이런 걸 다듬고 하는 거는 저는 클로드도 좋지만 캔버스 기능이 나오면서 훨씬 더 좀 유용하게 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캔버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인제 챗GPT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맞춰서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을 내느냐의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인제 원고 작성을 하고 편집을 하고 책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럼 사실 인제 그 기본적으로 챗GPT나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원고의 제목, 표지, 도서의 제목이죠. 도서의 제목, 그리고 도서의 부제목, 그다음에 도서의 목차, 그리고 도서의 본문까지 뽑아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남은 것은 이 본문을 수정 편집해서 다듬은 다음에 이것을 전자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자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채팅창에 남겨 주신 것처럼 EPUB를 쓰는 방법, EPUB이라고도 얘기하죠. EPUB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EPUB은 보통 뭐 이제 유페이퍼 플랫폼을 이용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EPUB 편집기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는데 별도의 EPUB 편집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인제 사용료가 인제 쪼끔 줘야지 제대로 좀 편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용료를 안 주고 하려면 결국은 유페이퍼로 가야 되는데 유페이퍼로 가더라도 내가 1인 출판사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유페이퍼 플랫폼을 이용해서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좀 주더라도 내 출판사 이름으로 출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자책이라고 하면 이 전자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자책에만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고요. 종이책에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종이책에도 들어가는 요소가 필요하고 전자책에도 들어가는 요소는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종이책은 디자인 편집을 전자책보다는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자책은 종이책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된 최소한의 디자인으로 출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표지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차, 그다음에 나를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저자 소개가 필요하겠죠. 예, 저자 소개, 그다음에 인제 그 목차별로 세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본문에 들어가는 개요 번호가 들어가 있죠. 이 개요 번호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1 가로 뭐 가로 이런 식으로 넣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개요 번호의 구조화를 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개요 번호의 구조화를 시켜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책을 만들 때 10 장, 20 장짜리 책을 만들면 사실 이거는 보고서 형식인데 보고서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쓰는 것처럼 뭐 20 장, 30 장짜리 책을 쓴다라고 하면 사실 개요 번호 그냥 제가 기본 형식으로 그냥 넣어 줘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출판하는 책처럼 100 페이지가 넘어가거나 200 페이지, 300 페이지, 500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이 개요 번호를 구조화시켜 놓지 않게 되면 저자조차도 원고를 쓰다 보면 얘가 목차에 들어가는 부분인지 본문에 들어가는 부분인지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조화를 좀 시켜 놔야 되는데요. 사실 이 구조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이 구조화를 시켜 놓는다는 자체가 그냥 문서를 구조화시켜 놓는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챗GPT가 이 구조화된 문서를 훨씬 더 판독을 잘하고 이 판독을 했을 때 더 유용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책으로 출판하고 나면 단순하게 책으로 출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홍보할 수 있는 GPTS를 만들어서 브랜딩을 할 때도 이 전자책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노하우들은 이제 후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또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개요 번호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요 번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한 이 개요 번호를 잘 집어넣어서 원고를 작성을 하게 되면 목차는 수동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개요 번호를 가지고 자동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개요 번호의 작성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제 머릿말에 들어가는 거는 인제 머리글, 머릿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단 부분에 뭐 페이지 번호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상단에 머리글로 넣어서 머릿말로 넣어서
이 상단 부분에 페이지 번호와 이 책의 제목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줘서 넣어주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방법들이 사실은 우리가 MS 워드나 한글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서식이 다 제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서식만 바꿔주면 손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편집의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나면 정말 전자책 한 권 만드는 거는 2-3일이면 뚝딱하고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와 기획서만 가지고 있으시면. 그러면 쉽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인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녹여내는 수강 과정을 잠깐 좀 안내를 좀 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제가 준비한 과정은 지금은 우리가 공개 특강으로 무료로 하다 보니 시간이라는 제한이 좀 짧아서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이제 어떤 개괄식 핵심 키워드들만 담아서 인제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안에도 인제 유용하게 알아두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키워드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혼자서 1인 출판을 내고 출판 등록까지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인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어렵더라."라고 하시면 저하고 같이 6 주라는 시간 동안에 5 번의 교육을 통해서 함께 진행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6주 후에는 1인 출판사 등록과 도서를 유통할 수 있는 그 플랫폼까지 구축하는 시스템을 함께 준비하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까지 출판을 완성하는 과정을 한번 함께 진행하는 과정을 좀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 주차에는 일단 제가 인제 명절이 좀 들어 있어서 1월 19일 날 개강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전자출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인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매 시간 수업은 3 시간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기획서 작성하는 부분,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인제 명절 연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명절 때는 수강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명절 중간에 한번 보충 특강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표지는 캔바를 이용해서 표지 디자인을 들어가는데 캔바는 유료를 쓰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유료 버전을 제공을 해 드려서 직접 유료 버전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제 4 주차에는 인제 본문 원고 작성을 어떻게 하고 출판 절차를 어떻게 하고 ISBN을 직접 발급받는 과정까지 함께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종 원고를 다듬어서 출판용 PDF를 만들어서 직접 출판 등록을 하는 과정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내 이름으로 된 출판사로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을 출판하는 과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5 번의 정규 과정과 1 번의 보충 수업을 통해서 총 6 번의 수강 기간을 통해서 혜택을 드리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수강만 하다 보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1 기 분들한테는 쪼금 더 특전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출판 지도사 자격증을 인제 응시할 수 있는 응시료가 인제 10만 원이 있는데 요것을 제가 인제 무료로 응시를 하실 수 있게 지원을 좀 해 드리고요. 그리고 챗GPT를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플랫폼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챗GPT에서 하다 뭐 다른 책으로 넘어가서 또 하다 또 다른 플랫폼 넘어가서 하다 이렇게 쓰시면 또 쓰시는 분들은 짤막짤막한 것들은 쓰시니까, 그런데 인제 우리는 책을 출판하려고 쓰는 거다 보니까 훨씬 더 긴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제 챗GPT를 인제 공용 계정으로 해서 유료 버전을 좀 쓰실 수 있게, 원고 작성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게 교육 기간 플러스 3 개월 정도를 쓰실 수 있게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캔바도 프로 버전을 유료 버전이죠. 프로 버전을 3 개월 동안 쓰실 수 있게 혜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나는 출판사 내는 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원고 작성은 했으니 1인 저자로 전자책을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면 1인 저자 전자책 등록하는 비용도 무료로 제가 편집을 다 도와드리고 함께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할 수 있게 다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제 1:1 컨설팅을 각각 신청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상담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출판사 등록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게 100% 지원을 좀 해 드리려고 컨설팅을 좀 지원을 해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한 번으로 좀 부족하다. 추가 컨설팅을 좀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추가 컨설팅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제가 이제 이 메인 수업은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손쉬운 기능들이 좀 많아서 MS 워드라는 프로그램으로 전자책 원고 편집을 이제 메인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여전히 한글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글로 출판 원고를 편집하는 방법을 제가 기존에 강의했던 VOD를 이제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VOD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존에 강의했던 내용이나 앞으로 강의할 그런 생성형 AI 플랫폼 또는 영상 제작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활용 강의들을 VOD로 이 수강을 하시는 1기 분들에게만 VOD를 무료로 계속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출판사를 차리시고 함께 출판업계에서 함께 한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도움 혜택을 좀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코파일 클럽에서 준비한 라이브러리 강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나는 작가다 평생위원회 무료로 가입을 1기 분들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작가다 평생위원회 가입을 하시게 되면 비정기적으로 아니면 혹은 정기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나 뭐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출판사 대표로서 또는 원고 작성을 함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러한 부분으로 유료 강좌를 열을 때 무료로 초대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들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이번에 1기 분들에게만 혜택을 좀 드리는 거고요. 2기부터는 이제 혜택이 조금씩 줄어들긴 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혜택들을 준비를 해서 수강료도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교육하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씩 5번이면 총 이제 6시간인데요. 2시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12번 수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12번 이상의 수업, 그러니까 그 2시간씩 기준으로 하면 6회 이상, 7회 가까이 되는 거죠. 7회 이상 8회 정도 수준의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시간을 좀 절약하고 일정을 좀 많이 중복되는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1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출판사를 차리고 책을 등록하는 것까지 목표로 해서 하루에 3시간씩 총 6번의 수업을 좀 준비를 했고요. 1월 26일은 이제 일요일로 이제 스터디 교육을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명절 연휴가 좀 끼어 있어서 수강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땡기거나 늦추거나 조절을 좀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풍성한 혜택과 200여만 원의 혜택과 이렇게 긴 시간의 강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얼리버드 혜택으로 49만 5천 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유해 드리는 이따가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공유를 해 드릴 건데요. 공유해 드리는 링크 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저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제 정말로 이제 출판사까지 차려서 하는 그 노하우까지 다 전수받아서 저와 같은 1인 출판사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1인 출판사 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를 다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수강 과정을 좀 안내를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원고 편집을 들어가 볼 건데요. 사실 이제 이 원고 편집하는 거는 노하우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여러분이 많이 이제 그 원리만 알고 구조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혹시 지금 이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링크를 좀 보내드리고 같이 실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는 지금 제가 플랫폼을 좀 제공을 해주면 실습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한번 5번 한번 남겨줘 보시겠어요? 네, 채팅창에 5번을 남겨주셔서 실습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10분 정도 되면 제가 요 링크를 공유를 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실습 링크는 제가 채팅창에 공유를 좀 해드렸습니다. 혹시 한 10분 정도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5번 남겨주세요.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실 수 있게. 제가 보내드린 링크가 제가 만든 전자출판 성공 가이드 2.6이라는 GPT였습니다. 네, 실습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같이 한번 원고 작성하는 걸 체험을 해보고 이 원고를 편집해서 완성되는 과정까지, 물론 이제 지금 시간 관계상 100%다 완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방법적인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10분 이상 실습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링크를 위에 보내드렸는데 한 번 더 좀 추가로 보내드릴게요. 위로 올리시면 제가 보내드린 GPTS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들어오시면 요렇게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이거는 초보자용이에요, 초보자용. 그래서 초보자에게 쉽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구성을 하고 만든 거니까 그냥 시작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메뉴 버튼이 시작밖에 없죠. 그냥 시작 버튼 딱 눌러 주시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작 눌러 보세요. 네, 이렇게 시작을 누르면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해 주는데요. 구성 목차는 이렇게 된대요. 키워드, 책 제목, 부제목, 책 소개, 대상자, 고객 후기, 차별화 포인트, 책 목차, 세부 내용, 마케팅 캠페인, 감사 인사, 서평, 출간 기획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제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에세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요즘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에세이 부분으로 해서 네, 사랑과 감동을 주는 에세이를 주제로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쓰고 싶은 주제를 쓰셔도 되고요. 지금 주제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 그러면 체험을 따라오는데 좀 놓칠 수가 있으니까 네, 바로 이렇게 주제를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하고 똑같이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GPT가 이런 식으로 제목, 부제목을 이제 제안을 해주죠. 제목은 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부제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목록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첫 번째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마음에 드네요. 그러면 첫 번째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회신 기능이 나옵니다. 회신 버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회신 버튼이 나오면 이 회신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아래에다가 선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됐다는 얘기겠죠. 이 회신 기능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편집하고 수정하는 데 유용한 기능인데 사용을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팁으로 하나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책 소개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라고 대답을 하시거나 좋아라고 대답하셔도 되고요. 챗GPT가 알려주는 대로 계속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럼 계속해 볼까요? 책 소개글을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 책 소개글은 이 골격을 가지고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게 홍보용 소개글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기획사 차원이니까 좀 간소화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자, 혹시 지금 잘 나오고 계시면 채팅창에 7번 한번 남겨주세요. 회신 기능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회신 기능은 자,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나면 나와 있는 내용에 내가 좀 수정을 하거나 선택을 하거나 보완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결과값이 나온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고 드래그를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하시고만 이렇게 드래그하고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이렇게 회신 버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요 회신 버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신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보고 회신 기능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전달이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어서 조금 늦게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라이브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회신 기능이 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한 내용으로 책 소개 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겠죠. 네, 한 번 더 보여드렸는데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네,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요게 이제 끊어진 게 좀 살짝 끊어지는 기능이 좀 있어서 네, 다시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인제 다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려면 계속해 또는 네 또는 좋아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의사 표현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혹시라도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나는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알린 것처럼 회신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완해 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해 주세요라든가 아니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라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여기에 회신 기능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일상 속의 소소한 감동을 찾고 싶은 사람, 그리고 관계 속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사람, 감성적인 글을 통해 영감을 얻고 싶은 사람, 사랑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고 싶은 사람, 누군가에게 선물할 따뜻할 책을 찾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회신 버튼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누군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작성해 주세요.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써 주게 되겠죠. 소중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좀 더 상세하게 좀 써 줬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용이 좀 보강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보강된 내용이 5 번이 따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번부터 5 번까지를 다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인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상자 수정본으로 해서 1 번부터 5 번까지를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이렇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이제 보완이 됐죠. 수정 보완을 해서 이렇게 내용을 좀 다듬어서 새로 작성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계속해." 라고 입력을 하시면 뭐 "좋아요." 입력하셔도 되고요. 네, "계속해."라고 하셔도 되고 "네만." 하셔도 됩니다. 이 안에 내부적으로 GPTS의 프롬프트를 제가 단계별로 고객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라고 제가 구조화 설계를 좀 해 놨기 때문에 답변만 하시면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후기글 만들어 줬고요. 고객이 이런 후기를 남길 수 있는 글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내용을 쓰고 내용을 쓴 걸 가지고 고객에게 후기를 받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어떤 목적의 후기를 받을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후기를 받을 수 있게끔 책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역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인제 계속해. 네, 쭉 가면 인제 차별화 포인트 알려주고요. 인제 이 부분들은 인제 쭉쭉쭉 단계별로 거쳐서 인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큰 특이사항 없으면 계속, "계속해."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인제 목차가 나오네요. 그럼 목차가 인제 챕터 1 부터 해서 챕터 10 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목차가 3 개씩 정리돼서 나옵니다. 요 목차의 개요 번호는 아마 나오시는 분들마다 쪼금씩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계속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목차를 가지고 인제 단원별로 챕터별로 핵심 내용을 이제 서술을 해줄 겁니다. 세부 내용.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목차에는 '이런 내용으로 좀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제 인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다시 인제 내용이 다 나오고 나면 이제 "계속해."라고 하시면 이제 마케팅, 이 책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SNS에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마케팅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문구들을 작성을 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물론 이제 이거는 더 세밀하게 별도의 GPT를 이용하면 더 세밀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경험을 하시는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계속해." 여러분들도 인제 "계속해." 하시면 됩니다. 네, "네라고 하시거나 "계속해."라고 하시거나 네, "이어서"라고 하시거나 그러면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감사 인사, 서평 작성을 해 주고요. 이제 완료가 되면 최종 출간 계획서를 인제 작성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네, "출간 계획서 작성."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최종 앞에 나온 내용들을 더 좀 요약을 좀 시켜서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내용들을 다 함축을 시켜 가지고 원페이지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의 그 소스로. 그러면 인제 이런 식으로 앞에 뽑았던 목차와 그다음에 고객 후기, 대상자, 책 소개, 책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죠. 그럼 쭉쭉쭉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지금 이제 목차 나오고 있고요.
세부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세부 내용은 이제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전 단계 내용을 좀 참고하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마케팅 캠페인 나오고요. 감사 인사, 서평까지 해서 출간 계획서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이 완성된 기획서를 가지고 인제 본문을 뽑아야 되는데, 본문을 뽑는 것은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프로젝트로 갈 거예요. 프로젝트. 여기로 가셔도 되고요. 챗GPT 메인으로 가셔도 되고 프로젝트로 가셔도 되는데, 프로젝트로 가시면 여기 우리 메뉴에 들어가서 인제 우리 프로젝트,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요 프로젝트에 GPT 탐색 바로 아래 있어요. 프로젝트에 더하기 눌러서 새 프로젝트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GPT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쪽에서 이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쪽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본문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서 제목과 목차를 다듬어 주세요. 한 번 더 다듬어야 되겠죠. 자, 요렇게 써 주시고, 요 내용은 제가 인제 요거는 뭐 긴 문장 아니니까 직접 입력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본문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도서 제목과 목차를 다듬어 주세요라고 입력을 하시는데, 제가 요 내용은 제가 인제 실시간으로 옆에 유튜브 생방송을 좀 같이 보고 있으니까 좀 빠른 걸로 하나 보내 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 다른 개인 아이디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설명하는 부분보다 이 제가 개인 아이디로 넣어드린 게 한 15초, 20초 더 빨리 갔을 겁니다. 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에다가 아까 복사해온 내용을, 지워졌네요. 제가 다른 거 여러분 드리려고 복사하다 보니까 복사해온 출간기획서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이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이제 이렇게 보완을 해주죠. 네, 그러면 이제 보완을 해주고 나면, 네, 도서 제목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마음이 피어나는 사랑,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차도 이렇게 수정안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보완해서 나온 사항을 뭐 오늘 이거를 다 뽑아 볼 수는 없지만 일부 몇 페이지만 뽑아서 편집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요렇게 목차가 나오면 얘를 먼저 복사를 하시고요. 아니면 요 복사를 해서 편집을 하셔도 되는데, 좀 더 쉽게 가시려면 네, 제목과 목차를 캔버스에 넣어 주세요 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부터 캔버스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로 들어가서 제목과 목차를 다 만들어 줬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얘를 가지고 여기에서 직접 내용을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따로 별도로 해서 캔버스를 이 챕터별로, 왜냐면 하나의 캔버스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문서의 양이, 글자의 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 내용을 다 작성하시면 잘못하면 이제 글을 통째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별도의 캔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과 목차만 이렇게 써 놓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캔버스에 요 타이틀이 있을 거예요. 요 타이틀. 요 타이틀을 이용을 해서 이제 본문 작성을 합니다. 똑같이 캔버스 타이틀을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요. 이 캔버스 내용을 참고해서 뭐 적용해서 새로운 캔버스의 챕터 1단원의 본문을 작성해 주세요. 네,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얘가 챕터 1을 써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캔버스가 열렸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본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요 X를 눌러서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요 상단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요 상단에 보시면 이 캔버스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는 나왔죠. 여기 조금 늦게 나오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캔버스가 두 개가 나왔다고 나오죠. 목차와 제목이 들어있는 캔버스, 그 다음에 첫 번째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캔버스 두 개가 나오죠. 이런 형식으로 이 캔버스들을 이용을 해서 총 10개의 챕터다 그러면 각각의 챕터를 별도의 캔버스로 구성을 해서 책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챕터부터
내용을 이제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우 책으로 쓰기에는 내용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캔버스를 사용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이 순서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무조건 글의 양을 1차적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길이 조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길이 조절을 먼저 들어가서 글의 양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으로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가장 길게 늘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의 양을 쭉 이렇게 늘려주면 얘가 이제 글의 양을 조금 더 분량을 늘려서, 근데 너무 과하게 늘리시면 내용이 잘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캔버스에 호용할 수 있는 글자 수가 한 6천 자에서 맥시멈 쓰면 한 7천 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평균적으로 5천 자에서 6천 자 정도가 나오니까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한 챕터의 내용을 많이 쓰기보다는 이렇게 좀 적당한 분량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이 글자가 어느 정도 좀 분량이 됐는지 체크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한글 문서나 워드 문서로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일단 한번 붙여넣기 해 볼까요? 제가 열어놓은 워드 창에다가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내용이 쭉 나오면서 여기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네, 지금 네,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517개의 단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여기에 페이지 수 2페이지, 단어 수 517개, 문자 수가 공백 포함 제외 해서 약 뭐 한 2천 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한 챕터가 2천 자면 그래도 조금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늘려 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 번 정도로, 두 번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길이 조절을 늘려주는 거죠. 가장 길게 해서 한 번 더 늘려주시면 얘가 또 75%더 길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의 분량을 늘려놓으신 다음에 그 내용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분량부터 늘려놓지 않고 내용 다듬으시면 그 다음에 분량 늘리면 다듬은 내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분량을 늘려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분량을 계속 늘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한 챕터만 분량을 늘리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 챕터부터는 좀 짧은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좀 만약에 이 부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회신 기능이 아니라 바로 이 위에서 여기에다가 질문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좀 더 감동적으로 상세하게 이런 식으로 내가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필 작가 챗GPT가 열심히 글자를 다듬어서 이제 내용을 써줍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시한 부분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 부분만 새롭게 더 보강을 해서 써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고 다듬어 주시면 내용을 충분히 얼마든지 다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되는 게 이제 편집 제안을 받습니다. 근데 편집 제안 받기 전에 독해 수준을 먼저 받으시면 돼요. 독해 수준은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어린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주력 타켓을 대학생으로 잡겠다라고 하면 대학생 수준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대학생 수준으로 독해 수준을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제 단어나 이런 부분들을 독해 수준으로 얘가 다 판별을 해서 수정 보완을, 문체를 수정 보완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저는 글을 쓰는 거 제 거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 것이다, 된다, 채운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했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것도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다 다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쭉 보강이 돼서 내용이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계죠. 편집 제안을 먼저 받고요. 편집 제안을 두 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내용을 얘가 이제 쭉 전체를 한번 훑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이제 보강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 보니까 첫 단락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사례를 추가하면 독자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다. 적용. 네. 이렇게 적용 눌러주시면 첫 번째 단락이 보강이 됩니다. 그럼 내용이 이런 식으로 보강돼서 다시 작성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들을 다 보강을 하시고요. 지금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진행을 해 볼게요.
이건 단순 반복입니다. 내용을 이제 다 읽어 보시고 필요하다 판단되면 실행을 누르시고 '아 이 부분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라고 하면 건너뛰시면 됩니다. 그냥 X로 누르시면 돼요. 네 필요하다 판단되면 네 요렇게 적용을 눌러 주시고요. 네 제가 쪼금 더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예 구체적으로 묘사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인제 느껴지시면 여기 마우스를 요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시면 요게 적용이라고 보일 거예요, 적용. 네 그러면 요 적용 부분에다가 클릭하고 누르시게 되면 네 보강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네 쭉 인제 1단원의 내용을 모두 다 작성이 인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해 볼까요? 네 기왕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원까지 네 그러면 우리가 1단락 챕터 1의 원고를 인제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인제 뭐를 해야 되냐면 마지막 다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우리가 중간중간에 보강을 해서 넣어 줬기 때문에 전체 문맥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듬기를 한 번 더 해 주고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전체 글을 쭉 분석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 문맥이나 문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듬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1 챕터의 원고가 완성이 된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완성된 원고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또 여러분이 좀 더 읽어 보시고 사람의 손길이 좀 닿아야 됩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원고로 편집하는 걸 알려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손길이 좀 더 닿아서 진행이 되어야지만 더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원고가 쭉 작성이 돼서 완료가 돼서 나오면 네 그러면 인제 어 이 작성된 원고를 일단은 캔버스에서 빠져나가시고요. 요 첫 번째 캔버스 완성된 거 확인해 보시고 이 원고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복사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복사 버튼을 누르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워드로 갑니다, 워드. 뭐 여러분들 한글 편하시면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워드가 편하시면 네 워드로 하시는데 저는 워드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워드에다 이렇게 붙여 넣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내용이 쭉 들어가죠. 그러고 나면 요렇게 표시가 딱 나오는데 쭉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지금 네 1141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글자 수도 4,400 자니까 웬만큼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쪼금 더 다듬으시면 글자 수나 내용이나 이런 건 더 보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인제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끝에서 Shift 엔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인제 첫 번째 챕터가 끝난 거고요. 다시 챗GPT로 가서 그럼 이제 두 번째 챕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챕터를 네 이럴 때 정확하게 하시려면 아까 처음에 복사했던 챕터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캔버스에서 두 번째 챕터 네 오타가 좀 있네요. 네. 두 번째 챕터 내용의 네 키보드가 약간 옆으로 가 있어서 내용의 본문을 새로운 캔버스에 작성해 주세요. 네 라고 입력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캔버스를 열어서 얘가 첫 번째와 비슷한 형태로 작성을 해 줍니다. 분량도 처음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쪼끔 더 분량을 많이 작성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럼 쭉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러면 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문맥을 다듬고 분량을 늘리고 조절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인제 계속 반복되는 작업이라 제가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러면 인제 요렇게 내용이 나왔다라고 하면 인제 두 번째 챕터 복사 그래서 인제 다시 아이고 네. 네 창이 닫혀 버렸네요. 네 다시 아까 하던 거 이어서 네 복사를 하신 다음에 네 워드 네 워드 문서로 가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두 번째 챕터를 붙여 넣기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V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 들어왔죠. 또 Shift 엔터 누르고 세 번째 챕터 그러면 세 번째 챕터까지만 일단 한번 해 볼게요.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챕터 만들었으니까 여기 아까 던졌던 프롬프트에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여기에 두 번째를 세 번째로 쓰면 되겠죠. 세 번째 챕터. 네, 세 번째 챕터 내용을 새로운 캔버스에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챕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10번째 챕터까지 다 완성을 하시고 나면 여기서 이제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글의 양을 좀 조절을 하시고 다듬으시고 편집 제안 받으시고 마지막에 이제 전체 편집 다듬기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편집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우선 복사를 해서 다시 처음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로 가서 이제 세 번째 챕터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까지 복사를 해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편집을 들어가는 건데 전체 원고를 다 가져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워드에서 이제 편집을 해주시면 되는데 워드에서 편집을 해줄 때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 워드를 똑같이 실행을 해도 다른 화면이 하나가 보일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 탐색 기능인데 요 탐색 기능을 켜놓고 쓰셔야지만 이 문맥 그 전체 원고를 편집하고 하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디자인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떤 것들은 이제 결과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탐색도 할 수가 있고요. 제목, 개요 번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탐색기를 꺼내는 방법은 어떻게 꺼내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워드에 보면 위에 메뉴들이 있습니다. 메뉴.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기 메뉴라는 게 있어요. 보기 메뉴. 이 보기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가운데쯤에 탐색창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탐색창이 열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탐색창을 사용을 하셔야지만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데 왜 이 탐색창이 필요한지는 제가 직접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탐색창이 열리셨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챕터 1, 그 다음에 소제목 들어가는데 소제목도 번호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거를 구조화를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화는 어떻게 시켜주냐면 첫 번째 챕터 그 들어가 있는 목차 제목이죠. 목차 제목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넣어주시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홈 탭에 가셔가지고 홈 탭에 가셔서 여기에 보면 여기 기본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을 적용을 해줄 거예요.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데 얘는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니까 제목 1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챕터 가셔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택하시고 제목 1, 그럼 제목 1로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도 가셔서 똑같이 제목 1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옆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생긴 게 보일 거예요. 목차가. 이게 자동으로 목차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 목차를 넣었으니까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제목들 들어가 있죠. 이 두 번째 제목은 두 번째 제목이니까 여기 제목 2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제목 2,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제목 여기 있죠. 두 번째 제목, 제목 2. 그러면 이렇게 중간 단계의 제목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도 제목 2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챕터 2에서도 내용은 저희가 추가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적지만 제목이 그 다음에 여기도 제목이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도 제목이 선택을 해주시고 마지막 챕터에서도 제목이 자 이렇게 선택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다음에 제목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여기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기본적인 바탕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편집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뭐 이제 제가 세세하게 편집되는 거를 100%다 보여드리는 거는 시간 관계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굵은 것들만 좀 핵심만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리고 나면 얘도 이제 이렇게 제목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제목 단위로 들어가는 건 표준 서식을 눌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표준 서식으로. 그러고 나서 여기에 Shift 엔터를 한번 눌러주시면 페이지 나눔이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까지 그리고 여기에 목차까지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목차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목차를 그대로 이 페이지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페이지는 표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글씨 크게 해서 제가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제목으로 표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지에는 뭐 이제 요거는 뭐 출판사마다 서로 다른 판권 들어가는 페이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는 저자 소개.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목차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저자 소개나 목차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페이지 구성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목차 들어가는 부분에다가는 이제 자동으로 목차를 넣어 줄 거예요. 자, 자동으로 목차를 넣어 주는 건 어디서 넣어 주냐면, 자,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어디 메뉴로 가셔야 되냐면, 자, 제가 네, 목차 생성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참조로 가시면 됩니다. 참조로. 참조로 가시면 여기에 목차라고 있어요. 또 한글도 똑같이 요 목차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차 버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동 목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동 목차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목차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 수동으로 만약에 편집해서 만든다 그러면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동 목차가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자동 목차로 그냥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은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스타일 편집도 다 해서 내가 원하는 목차 스타일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자동 목차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동 목차 2번을 딱 눌러주니까 여기에 목차가 이렇게 챕터 1 쭉쭉쭉 해서 이렇게 생성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목차만 생성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페이지 번호까지 생성을 다 해줍니다. Shift 엔터 누르면 여기에 이제 목차 페이지가 완료가 된 거죠. 그러고 나면 여기에다가 이제 목차 페이지를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올려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타이틀만 지워주시면 그러면 목차까지도 간단하게 완성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목차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 목차 다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개요 번호나 뭐 이런 것도 넣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후에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한 번 더 또 알려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고요. 페이지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얘가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쭉 이렇게 내용을 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 챕터가 분량이 좀 늘어나서 이렇게 한 챕터에 소제목이 하나씩 들어가게 내용이 좀 분량이 늘어났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분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목차 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아직 페이지 안 바뀌었죠? 그런데 얘를 선택을 한번 하시고 여기 목차 업데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페이지 번호 잘 보세요. 11페이지라고 나오는 거. 페이지 번호만 업데이트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제목도 좀 바꿨다라고 하면 전체 업데이트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 번호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페이지 번호까지 업데이트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 번호 바뀌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해보시고 마무리하시면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설명드렸던 머리글 페이지 번호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머리글 페이지 번호는 보통 이제 요 저자 소개부터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목차 아래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넣어주시냐면 이제 머리글을 넣어줘야 돼요. 머리글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삽입으로 갑니다. 삽입으로 해주는 거니까 삽입으로 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머리글이라고 있어요. 머리글. 여기에 또 기본 서식으로 제공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손 안 대고 머리글 페이지 번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리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짝수 홀수 페이지를 좀 분리를 해야 되니까 우선은 홀수 페이지를 먼저 넣어볼게요. 홀수 페이지 넣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면 홀수 페이지가 이렇게 챕터 1으로 해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대로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손댈 게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대신에 하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게 홀수 페이지를 넣었으면 여기 짝수 홀수를 다르게 한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홀수 페이지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닫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한 번 더 어디 가서 넣어주시냐면 삽입에 가서 머리글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짝수 페이지를 넣어줘야 되겠죠? 짝수 페이지 눌러주시고요. 그럼 짝수 페이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문서 제목이 들어가는데 문서 제목은 지금 이제 뭐 파일명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지우고 이 책의 제목을 넣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책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 지금 아까 원고 작성한 거에서 보면 도서명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 처음에 작성했던 도서 제목이 첫 번째 캔버스에 있죠. 첫 번째 캔버스 가서 제목이 마음에 피어나는 사랑이죠. 자, 그러면 이 제목을 복사에다가 여기에 이제
제목에 써주는 거예요. 문서 제목은 이제 파일명이 들어가는 건데요. 요건 지워도 상관이 없고요. 딜리트로 지워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대로 마음이 피어나는 사랑이라고 책의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네, 머리글 바닥글 닫기 해주시면 되겠죠. 네, 조금 따라오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따라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네, 한번 쭉 우리 그 수강 신청하는 거 무료 특강 수강 신청하는 거에 신청을 하시면 다시 보기도 한 달 동안 제공이 되니까 신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표지에 제목도 넣어줘야 되겠죠? 네, 복사해온 제목 마음에 피어나는 사랑 제목도 한번 넣어주고요. 네, 뒤로 네. 여기 페이지 나눔을 해놔서 네, 뒤로 넘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음에 피어나는 제목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려서 저자 이신호 네, 이렇게 저자 이름 써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출판사를 차렸다라고 하면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출판사 이름을 쓰면 되겠죠. 네, 저는 두원교육 출판사라 두원교육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가운데로 해주시고 얘도 가운데로 해주시고 네, 표지는 네, 어차피 캔바에서 디자인해서 또 가져올 거니까 얘는 속표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홈에서 스타일에서 여기 아래로 가는 버튼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제 제목이 있고 또 이제 참조 제목, 뭐 기타 제목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제목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부제목은 부제목으로 저자는 그냥 강조로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써주시면 되겠죠. 또 여기 출판사 이름은 좀 커야 되니까 네 제목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또 뭐 저자도 그냥 제목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네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내용은 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저자 뭐 누구누구 내용 넣으시면 되고 목차 자동으로 완성됐고요. 그리고 내용 들어가고 이렇게 개요번호 들어가고 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뭐 이런 홍보할 내용들이 있으면 이 전자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할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넣어주시면 그러면 지금 뚝딱하고 우리가 3챕터까지 내용을 넣었지만 10챕터까지의 내용을 지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반복을 하시면 순식간에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거야.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팩트 체크도 하시고 이 안에 글 내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하셔서 다듬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듬어서 쭉 진행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해서 한글에서 모든 원고 편집이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완성된 얘를 이제 온라인 유통사에다가 출판할 수 있는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한글에서 그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 파일 탭에 가셔서 내보내기가 있어요. 내보내기. 근데 이제 일단 저장하기를 먼저 한번 하고요. 그럼 이제 파일로 저장이 됐죠. 만약에 새 이름이면 새 이름 지정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내보내기 선택하셔서 여기에 여기 킨들에 문서 보내기도 들어왔더라고요. 그 로그인하고 하면 킨들에 바로 출판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PDF 저장하기를 선택을 하시고 요 PDF 만들기를 선택을 하시면 출판용 도서로 저장이 되는데 그냥 저장하시면 출판용 도서가 안 되고요. 옵션이 있어요. 옵션. 예, 옵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옵션 이 옵션에 들어가셔서 뭐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다음을 사용하여 책갈피 만들기 이게 디폴트가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제목 체크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네, 그러면 여기 도서 제목 네, 써주고 뭐 저자 이신호 네, 저는 이 강의 끝나면 이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완성을 해가지고 다듬어서 출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한글이 입력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약어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 수정을 하고 네, 게시를 눌러주면 이제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PDF 파일을 제가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짧게나마 하나 더 좀 보여드리면 자 파일 누르고
내보내기 누르고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보내기 누르고 PDF 누르고 PDF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옵션을 제가 이번에는 풀러볼게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 누르고 이 옵션 없는 파일을 여기에다가 2번으로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 두 개의 파일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2번은 아까 그 옵션을 해제하고 저장한 거고요. 1번, 요 1번이 없는 거는 옵션을 풀고 그냥 넣어서 저장을 한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다 열어서 비교를 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두 개 다 열었으니까 제가 가져와 볼게요. 자, 얘는 처음에 2번 파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1번 첫 번째 파일입니다. 자, 지금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면 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얘는 이제 그 이지 PDF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 목차라고 있을 거예요. 목차. 여기를 들어가시면 얘는 목차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보나 예스나 이런 데 전자책을 등록하시려면 이 목차가 의무적으로 들어 있어야 돼요. 이 목차가 없으면 출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손쉽게 만드는 건데요.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얘는 목차에 들어가니까 목차가 비어 있죠. 이게 아까 그 옵션을 체크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거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이 옵션을 누르시고 여기에 추가를 눌러서 여기서 목차를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한두 목차가 아니다라고 하면 수작업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작업들을 거쳐서 한 권의 PDF로 완성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표지까지 디자인을 해서 붙여주겠죠. 그러면 완성된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돼서 완료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완성된 샘플 책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한 6분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이런 형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출판한 책이 있는데요. 책 한 권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제가 출판을 했던 책들을 좀 들어가서 보면 꺼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신우 저자로 파일을 좀 열어서 보이시죠? 제가 이거를 챗GPT 캔버스로 원고 작성을 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완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옆에 보면 판권 들어가고요. 또 이렇게 머릿말, 저자 소개, 이렇게 홍보 내용, 중간, 그다음에 목차 이런 식으로 다 디자인해서 넣고요. 내용 들어가고 해서 마지막 페이지까지 해서 117페이지 쭉 마지막까지 넘어가니까 약 한 118페이지까지 남아갔네요. 요거는 저를 이용해서 그린 거예요. 저하고 좀 닮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완성을 해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다른 거냐면 제가 여기 살짝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옆으로 살짝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빼서 보여드리면 창나눔이 자동으로 돼버렸네요. 자, 이렇게 좀 빼서 보여드리면 여기 목차 있죠? 요 하단 부분에 목차. 목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목차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바로 개요 번호를 이용해서 원하는 페이지를 언제든지 클릭해서 독자로 하여금 손쉽게 읽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개요 번호를 자동으로 다 넣어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책을 출판해서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완성된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 플랫폼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표지 디자인까지 완료를 해서 완성을 하시면 이제 이런 북크크나 타링이나 크몽이나 유페이퍼나 뭐 이퍼플이나 이런 플랫폼에다가 직접 출판사 등록을 해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제 비용 안 들이고 출판하시려면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크몽 같은 경우는 ISBN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참고하시고요. 북크크는 종이책으로도 출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북크크는 종이책 출판을 할 때 북크크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주의하시면 이런 것도 이제 다 사이트별로 노하우 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활용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출판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1인 출판사를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인제 1인 출판사 등록되는 과정은 왔다 갔다 하고 발품 팔고 인품 파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출판업이라는 종목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출판업을 통해서 만드시면 돼요. 만드는 거는 내 뭐 부동산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내 자가집이다 그러면 내 집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세무서에 가서 출판사 등록, 사업자 등록을, 출판업을 추가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그다음에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출판사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출판사 등록증이 한 2-3일 정도 걸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나면 그 출판사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는 거예요. 회원가입을 하면 그다음에 발행자 번호 신청을 할 수 있고, 발행자 번호 신청을 하면 그다음에 낫건의 ISBN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절차는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을 하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직접 다 등록까지 할 수 있게 다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마지막으로 예스나 교보나 뭐 알라딘이나 이런 도서를 유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전자책 공급 계약을 맺는데, 요 공급 계약이 조금 까다로워요. 이거는 인제 온라인상에서 계약을 맺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상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나는 당신 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출판사 등록증하고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계약서를 보내줍니다. 그럼 메일로 주고받으면서 계약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까지 완료가 되면 얘네들이 제공하는, 이 회사들이 제공하는, 도서유통사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의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그럼 그 사이트에 아이디를 등록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트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 제가 요 즐겨찾기를 잠깐 꺼내서 여기 북마크에 들어가면 출판에 여기 ISBN, 여기에 회원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고 ISBN 발급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냐면, 이런 유통사, 뭐 교보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이런 유통사 들어가면, 유통사는 별도로 제공되는 플랫폼이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 비번 치고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 나누고, 디지털 콘텐츠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등록한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여기서 이제 다 온라인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록을 해서 들어가고, 등록된 책들도 현황이 다 나오고요. 살짝 오류가 좀 났네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라 그래서 ISBN을 발급받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기에서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이제 도서 유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신 거죠. 종이책을 출판하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종이책 출판하는 건 또 다른 방법이라서 그거는 후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나는 1인 출판사까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하고 같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 나는 출판사는 좀 어려운데 저자로 원고를 내서 출판까지 받고 싶다라고 하면 원고를 저하고 같이 작성하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리니까 같이 좀 더 디테일하게 함께 원고를 다듬어 가면서 완성을 하시면 출판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1인 출판사로 나는 1인 출판사 등록을 했는데 유통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또 유통 대행까지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나는 1인 출판사에 자가 유통까지 다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게 제가 다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과정을, 아까 중간에 설명드린 나는 작가다 1인 출판 시대 과정을 열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1인 출판사와 1인 저자로 등록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신청을 하셔서 저하고 6주라는 시간을 보내시고 나면 출판사 대표님이 되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렇게
키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준비를 좀 해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수 있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스토리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함께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보교로 오픈톡방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질문을 남겨주셔도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수시로 살펴보고 답변을 드리니까 제가 운영하는 오픈톡방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라이브 클래스 강좌 후기는 여기 무료 특강 신청하는 강좌에 신청을 하신 다음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후기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뽑아서 오늘 수업에 보여드렸던 출판 기획서 GPTS하고 그 다음에 그림 동화책 만드는 GPTS도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네, 궁금하신 사항은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딜레이 시간이 있어서 조금 기다리고 천천히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이제 GPTS는 제가 시연용으로 보여드린 거라 이 GPTS는 이제 조금 지나면 사용이 중단이 될 거고요. 네, 후기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이 GPTS와 동일한 GPTS를 후기 사용자용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질문이 수업을 하는 중에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뭔가 쓰는 중이라고 나오는 내용은 그거는 대기 상태를 말하는 거라 답변이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챗GPT에서 캔버스를 사용을 하시면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뒤로 나가서 아까 작업했던 프로젝트 창에서 요거 아니고요. 네, 제가 여기서 안 하고 그냥 메인에서 했던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도서출판 기획 기타 대화. 지금 캔버스 작업을 했던 게 저자 기획 등. 이게 새로 고침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뭔가 쓰는 중은 완료가 된 상태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후기는 지금 보내드린 링크에서 신청하시고 수강 신청하시고 무료 특강 수강 신청하신 거에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메인 페이지로 가서 이제 질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 1회 코칭은 무료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혹시라도 나는 코칭을 좀 더 여러 번 받아서 제대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후에 뭐 필요해지면 그때 가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 코칭 거는 추가 구매는 지금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50% 할인 혜택을 다 드리니까요. 그거는 뭐 이제 미리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무조건 한 3번, 4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미리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후기는 지난 시간에 패들렛에 받았는데요. 패들렛에 받으니까 작성하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번에 후기는 라이브 클래스에서 받습니다.
제가 라이브 클래스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네, 지금 우리 그 유튜브 지금 대화창에 보시면 라이브 클래스 링크 지금 올려드렸거든요. 이제 올려드린 링크에서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제가 똑같은 창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내드린 링크가 여기인데요. 혹시라도 이 무료 특강 라이브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요 수강 신청 눌러주시면 30일 동안 제가 지금 오늘 한 이 수업 내용을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수강 신청을 먼저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수강이 돼 있어서 강의실 입장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가보시면 요 하단부에 네, 여기 쭉 가시면 여기에 메뉴에 보면 여기 네, 이런 식으로 리뷰가 있습니다. 이 리뷰에 두 분 벌써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돼요. 수강 신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용이 쭉 원하시는 그 후기를 좀 작성을 해주시면 요 후기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요 이메일 주소나 이제 연락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로 해서 일괄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후기 남겨주시면 이 안에서 요 GPTS를 사용하실 수 있게 다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게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어떤 게 올랐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송동근님 수강 신청해 주신다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상향님 수강 신청해 주신다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라이브 채팅창은 약간의 딜레이 타임이 있어서 제가 라이브 채팅창에 글을 올려도 답변을 드리는데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늦게 답변 드린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보고 답변 드리니까 네, 충분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세요. 네, 또 어떤 질문이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놓친 질문이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질문을 올려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실습도 많이 따라와 주시고 오늘 재미있게 같이 한번 질문했던 것 같아요. 네, 우상향님 감사합니다. 네, 1인 출판사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미있게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기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라이브 클래스 여기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 라이브 클래스 강의 후기 남기기라고 있어요. 요거 휴대폰으로 QR코드 찍으시면 이쪽에 들어가서도 바로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시면 라이브 클래스 회원가입 하시고 네, 여기에서 수강 신청 그 무료 특강이니까 수강 신청하시고 후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저는 출판하고 굉장히 오랜 인연을 좀 갖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출판업에 종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결국은 이런 출판 쪽 계통을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강료는 지금 얼리버드 혜택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있는 거라서 얼리버드 혜택은 아마 저희 그 라이브 클래스 들어오시면 마감 기한이 쓰여 있을 거예요. 원래는 한 내일 모레까지만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며칠 더 연장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라이브 클래스 들어오시면 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라이브 클래스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 메인 강의실 가셔가지고요. 네, 여기에 보면 네, 이쪽에는 링크가 없네요. 그러면 나의 강의실로 가서 네, 여기 유료 특강 신청 이쪽으로 들어가셔서요. 네, 여기에 보시면 제가 여기 네, 5일로 연장을 해놨네요. 5일하고 3시간 17분 남았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네, 할인된 가격으로 모든 분들이 다 신청하실 수 있게 할인된 가격을 좀 연장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수강 인원은 정예 요원으로 25명 넘어가면 더 받지 않아요. 마감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25명 넘어가면 제가 한 명 한 명 신경 써 드리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명 이상 받지 않습니다. 딱 25명까지만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요. 시니어 스마트 톡톡 동화책도 전자책 가능합니다. 네, 물론이죠. 네. 시니어 스마트 톡톡 동화책도 전자책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시니어 톡톡 그 주제를 가지고 동화책을 만드는 건 시니어용 동화책 만드는 GPTS가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수강 신청하시면 제가 시니어 그 동화책 만드는 것도 살짝 한번 체험해서 쉽게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하시면 제가 시니어들을 위한 동화책 만드는 노하우도 함께 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하셔서 같이 하시면 네, 그런 내용들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는 시니어 대상의 인제 동화책을 만드는 노하우가 좀 따로 있어서 그런 부분들 물론 인제 또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제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담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출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려서 판매되는 책을 만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동화책 같은 경우는 전자출판도 할 수 있지만 초기 자본을 안 들이고 어 그 종이책으로 출판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 노하우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럼요. 네. 우상향님 오늘 배운 내용 6주 동안 천천히 하나하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케어를 다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다 따라오실 수 있게 그래서 제가 명절을 끼고 6 주를 잡은 거예요 일부러. 네. 그래서 충분히 다 따라오시고 제가 "이거 다음 시간까지 해 오세요."라고 하는 부분만 천천히 준비해서 천천히 따라오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한번 갔다 오시고요. 그다음에 시청이나 구청 한번 갔다 오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네.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네, 제가 또 1:1 컨설팅도 해 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저한테 이런 과정으로 배우셔 가지고 출판사 내고 지금 출판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이거 기간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강의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하고요. 네. 뭐 만약에 신청하신 분들이 "지역이 멀지가 않다."라고 하면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컨설팅은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이 평택인데요. 네. 온라인 수업은 메인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진행할 거고요. 1:1 컨설팅은 원하시면 저희 있는 쪽으로 오시면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김계라 님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뭐 꼭 제 수강을 들으셔서 하시면 더 인제 올라오실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네, 뭐 도움을 받으셔서 네, 직접 출판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하고 같이 함께 해서 출판사 등록과 온라인 판매까지 같이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컨설팅은 저희 회사로 오시면 되는데요. 저희 회사가 평택에 있는 고덕 신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로 오시면 회사에서 1:1 컨설팅 다 해 드립니다. 두흥교육 출판사가 평택 고덕 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럼요. 카드 신청도 동일합니다. 네. 카드 신청도 얼리버드 혜택 동일합니다. 전혀 불리하신 거 없습니다. 해외 거주하셔도요. 다 진행할 수 있고요. 사업자 등록증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직접 가시면 상담을 하고 도움받아서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할 줄 알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네, 해외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다 가능하십니다. 네. 교육 과정 중에 네. 네. 교육 과정 중에라고 쓰셨는데 뒤에 네. 해외 거주하시는 분은 교육 과정 중에 불리한 게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불리한 거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컨설팅도 줌으로 다 가능하고요. 1:1 줌으로 다 가능하고 온라인 화상 통화를 통해서 화면 공유를 해서 줌으로 컨설팅을 다 해 드리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한테 출판 강의 들으신 분들 해외에 계신 분 많아요. 필리핀에 계신 분도 한 분 계시고요. 캐나다에 계신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런 거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인제 해외에 계신 분은 출판 사업을 해외에 등록하는 경우는 해외는 또 나라마다 그 제도가 쪼금씩 달라서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중 국적이시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 해외에 거주하지만 한국의 사업자를 내서 한국 이름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도움 드립니다. 네. 가격은 현금 카드가 동일합니다. 네. 현금 카드가 동일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니어 그림책 네 좋습니다. 네. 시니어 그림책 만드는 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판매가 잘 되는 그림 동화책 만드는 노하우 이런 것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인제 저도 인제 시범 삼아 동화책 한 권 출판을 했는데요. 네. 동화책은 저는 인제 테스트용으로 출판을 했고요. 실제로 판매되는 책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도 동화책 작가 될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주 후에는 네 출판사 CEO 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강 신청해 주시면 네 함께 출판사 등록해서 본인의 이름으로 된 책으로 본인의 출판사로 해서 등록을 해서 저자가 되는 기쁨을 함께 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아직 40분 정도가 남아 계신데요. 네. 안 나가고 계신다는 얘기는 질문이 있으시다는 얘기겠죠. 네. 너무 예 '이런 질문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신 거 다 물어보세요. 네. 제가 다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언팅TV 님 강의실 입장은 네네. 무료 특강 강의실 신청하신 다음에 네 거기서 후기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강의 무료 특강 강의 신청은 무료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30일 동안 오늘 보셨던 강의를 무료로 다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후기를 남겨 주시면 됩니다. 네. 강의는 네 줌은 아니고요. 온라인 플랫폼인 팀즈를 이용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유튜브로 안 합니다. 유튜브는 딜레이 타임이 있어서 강의를 유튜브로 하면 소통이 좀 어려워서요. 강의를 할 때는 유튜브로 안 하고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합니다. 네. 그래서 인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네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유료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유료 버전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네. 언팅TV 님 후기요. 후기 어디에 쓰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제가 후기는 어디로 가시냐면 제가 여기 링크를 열어서 네 여기 네 라이브 클래스 네. 그림책 출판하시면 네 예술인 등록하시고 예술인 지원금 200-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네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아마 여러분은 만약에 이거를 신청을 안 하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게 인제 강의 신청이라고 뜰 거예요. 요 강의 신청을 누르시고 나면 그다음에 쭉 아래로 여기 보시면 여기에 강의 후기 남기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더보기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후기 남겨 주시면 돼요. 지금 네 강의 후기 많이 남겨 주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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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를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출판업으로 현재 지금 2 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강의라고 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글 파일 네. 한글 파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저는 워드로 알려 드릴 건데 한글이 더 익숙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글로 문서 편집하는 법을 녹화해 놓은 3 시간짜리 특강을 10만 원짜리 강의를 제가 무료로 드릴 겁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면
네, 훨씬 더 유용하게 한글로도 편집해서 하실 수 있고 워드와 한글 둘 다 쓰실 수 있게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인 출판사를 하면 워드로 원고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한글로 원고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분들을 다 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인제 네. 네. 스마트 토톡님 신청 완료했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리아 님,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강의는 줌으로 줌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합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합니다. 챗GPT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료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저희 교육기간 포함해서 3개월 동안 유료 버전을 무료로 쓸 수 있게 공용 계정을 열어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표지를 디자인할 수 있게 캔바도 유료 버전으로, 캔바는 개인 계정으로 열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 계정으로 열어서 얼마든지 유료 플랫폼 다 쓰실 수 있게 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챗GPT는 공용 계정으로 하나 발급을 해서 열어 드려서 공용 계정으로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팀 버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팀 버전은 일반 플러스 버전보다 사용 시간이 쪼끔 더 깁니다. 물론 이제 프로 버전까지는 아니고요. 네. 팀 버전으로 제공해 드리는데 동시에 쓰셔도 접속자 기준으로 3 시간 연속 대화하기 때문에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리아 님,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채팅창에 또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이리아 님, 신청해 주세요. 함께 하시면 충분히 출판사 내고 작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제가 아시는 분일 것도 같은데 네. 닉네임이 제가 같은 분을 한 분 알고 계신 분이 계셔서 네, 신청하시면 네, 제가 1인 출판사로 해서 저자 등록하는 것까지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얼리버드 가격 다운은 될까요? 네. 지금 현재가 얼리버드 가격 다운해서 495만 5천 원에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가격은 66만 원입니다. 네. 네. 우상향 님 감사합니다. 19일 전에 제가 미리 팀방 만들어서 초대해 드리고 상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 왜 개강을 안 했냐고요? 제가 무료 특강을 원래부터 기획을 2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주에 1차 무료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2차 무료 특강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개강하는 순으로 네, 이렇게 원래부터 처음부터 기획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그렇고요. 기존에 인제 저는 인제 일반 다른 플랫폼에서 전자출판 강의는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전자출판 강의는 진행을 해 왔고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하는 게 인제 이번에 처음이라 유튜브 라이브 1 기부터 모집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유튜브 라이브는 1기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1년 내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오늘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특전으로 1기 수강을 하시고 나서 그래도 혹시라도 물론 다 100% 제가 성공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혹시라도 성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오늘 1기 분들에 한해서만 2기 무료 특강을 무료 수강을 드리겠습니다. 2기 무료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인제 신청하시는 1기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2 기를 열었을 때 2 기까지도 무료 특강으로 한 번 더 들으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매 기수마다 수업 내용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매 기수와 수업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업그레이드해서 보완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 495만 5천 원이고요. 가격이 좀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은 할부 결제도 가능하고요. 혹시 뭐 인제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드려 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가격은 495만 5천 원입니다. 네. 아 왜 여태 개강하지 않고 이제야 하냐고요? 네. 다른 플랫폼에서는 개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가 인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제 신청하고 하는 부분들 충분히 시간 들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제 다른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강좌들이 있어서 그 스케줄 조정을 하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 강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어 가지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시니어 스마트 토톡님 네 신청하셔서 함께 네 시니어 그림 동화책 출판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 주시면 이게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한 30초 정도 딜레이 타임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보고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답변이 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출판 등록해 주시고 이제 수강 유료 강좌 신청해 주시면 저하고 함께 출판사 등록까지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챗GPT와 생성형 AI 세계님 따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가격 다운은 어렵지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려 보겠습니다. 네. 혹시 채팅창에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으시면 인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들고 좋으신 분들은 네 저 라이브 클래스에 오셔서 후기 남겨 주시면 제가 요 GPTS 그림 동화책까지 써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쳐도 되면 채팅창에 777 남겨 주세요. 777. 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질문하시고요. 더 궁금한 게 없으신 분은 채팅창에 777 남겨 주세요. 네. 채팅창에 777 남겨 주세요. 777. 네. 채팅창에 777 남겨 주세요. 777. 네. 리타 김님 감사합니다. 지금 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지금 소리 잘 나가고 있는데요. 예, 소리 잘 나옵니다. 네네네.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씀하셔서 네네. 네. 유튜브 라이브 안 끝났는데요. 지금 소리 잘 나가고 있는데요. 네. 한번 새로 고침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유튜브에 스피커 버튼이 음성으로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네네. 네. 네. 제가 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채팅창에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눌러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줌 주소로 진행한 거 아니고요. 라이브 클래스에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한 방송입니다. 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저희 열강해 주신 이승우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 계신 22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새해 첫 유튜브 라이브도 했고, 또 저희가 이제 6주가 되죠. 실질적으로 5주 과정이지만 6주 동안 또 이신우 작가님이 열심히 이제 저희 일기를 모집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작가 그리고 출판사 등록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에 또 이제 2기, 3기 계속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번에 1기로 들어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 1기가 가장 그 첫째가 애정이 많이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자녀를 낳더라도. 그러니까 뭐 1기로 참여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여건이 안 되신 분들은 뭐 2기, 3기 이후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녹화한 부분은 편집해서 저희가 늦어도 내일 모레까지 라이브 클래스에 다시 등록을 해드리고 이메일 보내드릴 테니까요. 보셔서 복습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내용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